저는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구글 시트를 활용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손쉽게 접근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던 어떤 학년을 가르치시던 담임이든 전담이든 부장교사든 관리자분들이든 상관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본 틀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명단과 시간표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인데요. 살펴보시면 제일 왼쪽 부분에 우리 반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과 성별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총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요. 여기 회색 선을 보시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일반 아이들 명부는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려보면은 1학기, 2학기, 현재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영어 전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전담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몇 반 수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뒀고,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특별실들, 강당, 운동장, 도서실, 컴퓨터실 이런 것들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반의 대표나 지금 저는 없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부가 있을 수 있으니 방송부, 운동부, 부진 아이가 누구인지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메모처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탭을 보면은 담임교사라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출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서식으로 명단과 시간표 탭에서 입력해 두었던 학생들의 명부가 출결 탭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제가 좀 지워 볼게요. 옆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결석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번호 부분에도 우리 반 11번 아이가 오지 않았다 하면은 11번이 홍길동 11이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하고 홍길동 11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교회 체험학습을 가고 오늘 가서 금요일에 돌아온다면 4일이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4일 이렇게 자동 카운트 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신청서를 내었고 내가 보고서도 받았고 라이스에 입력까지 했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13번에 홍길동 13아이도 체험학습을 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가서 다음 주 똑같이 화요일인 2일에 온다라고 하면은 일수는 7일이지만 토일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5일 동안 교회 체험학습을 쓴 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네요. 죄송해요. 화, 수, 목, 금, 토일 빼고요. 월, 화 해서 6일이네요. 제가 평일 카운트가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병결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해볼게요. 병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죠? 병결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병결로 체크가 되었을 때는 바로 병결과 동일한 색인 초록색이 배경으로 표시될 수 있게 하여서 이렇게 비어 있어서 내가 신청서를 받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짜도 더블 클릭했을 때 미니 캘린더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확한 날짜를 입력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수 부분을 평일을 카운트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어는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평가라고 넣어서 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두었는데요. 이 평가 부분을 보시면 학생들이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등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수를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합계와 평균, 등수,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격 여부라고 표시를 해두었지만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평가 도달, 미도달 같은 경우를 서식으로 넣어서 바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부분인데요. 독서 부분에도 보시면 탭 이름은 독서지만 아이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출을 하여서 1을 넣는다면 다시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뀌게끔 해두었고요.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출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어떤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색깔이 바뀌게끔까지도 서식을 넣어 두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되는 이유는 아래쪽에 금장의 경우에는 30편 이상 이런 식으로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실히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있는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 그 보상의 범위에 들어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건데요. 할 일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날짜를 좀 뒤섞어 봤거든요. 그걸 9월 22일로 바꿔볼게요. 한참 있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농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해.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자, 이건 날짜가 농해는 11월 예를 들어서 3일에 할 거야. 이것은 학년 업무가 되니까 학년으로 선택을 하고 그건 취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안내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하게 되면 할 일에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연한 회색으로 바뀌게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루면 부분에 보면은 배경색이 노란색인데 그 까닭은 오늘 날짜인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해놨어요. 요거를 제가 다시 빼고 이걸 오늘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날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내일 날짜는 기한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게 해뒀는데 그럼 할 일 부분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마찬가지로 체크하면 배경 색깔도 지워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별로 특출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월별 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태스크 탭에 할 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둔다면 월별 부분에 자동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여기 운동회가 11월 3일이었잖아요. 8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 옆에 연간 탭에 11월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이 운동의 날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썼을 때 이 학급 운영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15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쓰지 않으면 저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걸 5만 원을 쓰고 어떠한 걸 2천 원을 쓰고 라고 금액을 입력을 하였다면 여기 아래쪽에 현재 내가 쓴 금액이 얼마이고 15만 원 대비하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편하시라고 번호만 입력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이름과 지금 이 순간의 날짜가 바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서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만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크게 상담할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기타 보호자를 하나 더 넣어놔도 되겠죠. 그러면은 기타 보호자가 하나 더 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큰 시간 들이지 않고 쉽게 정리를 하고 잘 요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